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파타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이곳이 이제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태국에서 오랜 세월 상점을 운영해온 한 상인의 딸 리나 씨의 사연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떠난 뒤 파타야에서 벌어진 일들과 그로 인해 생긴 엄청난 변화들을 리나 씨가 직접 전해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하나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 파타야에서 태어나 자랐고 우리 가족은 이곳에서 작은 기념품 상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왔어요. 파타야는 관광객들 덕분에 항상 활기찬 곳이었고 저희 가게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아오면서 늘 붐볐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른 손님들이었어요. 물건을 살 때도 깎으려고 하지 않고 정가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들은 태국 문화를 존중했고 길거리에서나 상점 안에서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한국인 손님들은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고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 관광객들은 다른 나라를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시엔 저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한국인들이 떠나면 중국인들이 그 자리를 채울 테니 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후 저희 가게는 물론이고 파타야 전체가 한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점들은 더 이상 북적이지 않았고 거리에 활기차게 웃고 다니던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죠. 그 시기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났지?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건가? 아버지는 늘 이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한국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희 가게는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떠난 자리를 메워줄 중국인 관광객들이 점차 파타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상인들 모두가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으니 당연히 매출도 오르고 한국인들이 떠난 빈자리를 금방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면서 저희는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익숙했던 한국인 관광객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손님이 많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이긴 했지만 그들이 물건을 대하는 태도는 저희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가게에 중국인 관광객 한 무리가 몰려왔는데 그들은 기념품을 살펴보며 이리저리 물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물건을 함부로 다루고 떨어뜨리거나 부수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이렇게 비싸? 이건 중국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며 진열된 물건들을 아무렇게나 다루었어요. 결국 그들은 물건을 사고 가지도 않고 가게를 떠났고 남은 건 어지럽혀진 진열대와 부서진 기념품들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의 실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은 점점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게 앞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다투거나 무단횡단을 하고 도로 한복판에 쓰레기를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게 우리가 바랐던 모습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문제는 저희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파타야 전역에서 상인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상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한 불만을 나누기 시작했죠. 처음엔 한국인들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들이 그리워. 한국인들은 이렇게 무질서하지 않았어. 이런 말들이 상인들 사이에서 점점 더 자주 들려왔습니다. 그때쯤 저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떠난 자리를 채운 중국인 관광객들은 결코 한국인들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파타야 중심가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말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총격 사건까지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은 태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파타야의 치안 문제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파타야를 찾는 관광객들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기대했던 중국인 관광객들도 총기 사건 이후로 파타야를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희 가게도 더 이상 손님이 오지 않았고 가게는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들렸어요. 파타야는 예전에 활기차고 아름다웠던 관광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상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한산한 적막만이 감돌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타야뿐만 아니라 태국 전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치앙마이에서 벌어진 새우 쟁탈전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녁 뷔페에서 새우가 나오자마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마치 전쟁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새우를 쓸어가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퍼진 거예요. 그 영상이 퍼지면서 태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라차섬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해양보호구역의 산호초를 훼손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불가사리를 손에 들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자연을 훼손했죠. 이 사건 이후로 태국인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파타야를 찾는 관광객들은 점점 줄어들고 상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이제야 한국인 관광객들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없어진 자리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채울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기였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아버지는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손님들이었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됐어.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파타야의 상인들은 이제 후회와 자책 속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한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 줄 거라는 희망이요. 이제 파타야는 조용해졌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한국인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와 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나은 태국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국 전 세계적으로 매년 2,8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하는 관광대국이에요. 그 중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 관광업에 있어 정말 중요한 고객층이었죠. 방콕 수완나품 공항이나 푸켓, 치앙마이, 그리고 카오산 로드 같은 유명한 관광지에서는 항상 한국인 관광객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태국의 아름다운 풍경, 저렴한 물가, 그리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며 태국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해왔습니다. 태국의 관광업은 정말로 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었어요. 2023년에는 무려 180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찾았고 그들은 태국 경제의 주요 수익원이 되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중요한 수익원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바로 한국과 태국 사이에 불거진 불법 체류 문제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태국인들의 한국 내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있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불법 취업이나 심지어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죠. 그 결과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어려워졌고 때로는 입국이 아예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태국 언론은 이 문제를 크게 보도했어요. 마치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죠. 한국이 이제 태국인을 받지 않는다. 아무 이유 없이 입국을 거부한다는 식의 보도가 쏟아졌고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한 감정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면서 태국 내에서는 노코리아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제품을 불매하자는 목소리도 커졌고 일부 상인들은 아예 한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운동은 예상과는 달리 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태국을 찾지 않게 되면서 태국의 관광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태국의 주요 관광지들은 점점 한산해졌고 예전에는 붐비던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도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푸켓이나 파타야 같은 해변 관광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 같으면 한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을 해변에 이제는 몇몇 관광객만 보이는 상황이 된 거죠. 태국 경제는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태국의 GDP 중 약 12%가 관광업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소비였죠. 그런데 이번 한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태국은 중요한 수익원을 잃었고, 이는 곧바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지 상인들은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말해요. 한 상인은 한국인들이 없으니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인 손님들이 주로 찾아주던 가게였는데 이제는 손님 자체가 거의 없어요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다른 상인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한국인 손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 이대로는 도저히 장사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관광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DXX라고 불리는 불법 약물의 합법화였습니다. 원래 불법이었던 DXX를 합법화해서 관광업을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농민들의 소득도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죠. 이 정책이 시행되자 태국 전역에서 DXX 재배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벼농사나 고무농장을 짓던 농민들은 DXX 묘목을 심기 시작했고 DXX 관련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국 곳곳에서는 DXX 추출물이 들어간 식품이나 음료, 심지어 화장품까지 팔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정책은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도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DXX가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는 일이 발생했죠. 대마가 들어간지 몰랐어요. 그냥 태국 음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나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라고 한 한국인 관광객은 말했어요. 특히 한국처럼 DXX가 불법인 국가의 관광객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나빠졌고 일부 관광객들은 태국 방문을 꺼리기 시작했죠. 더 심각한 문제는 태국 내 치안 문제였습니다. 태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인 나라예요. 그래서 총기 범죄가 일어나는 일이 적지 않죠. 최근에는 방콕 시내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외국인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자 외국인 관광객들은 태국 여행을 망설이게 되었어요. 태국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점점 퍼지기 시작한 거죠. 범죄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DXX가 합법화되면서 범죄 조직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 이상 태국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었죠. 태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경찰을 초청해 함께 치안을 강화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계획은 오히려 태국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치안을 외국 경찰에게 맡기냐는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태국 정부는 이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진 상태였고 정부의 이런 대응은 오히려 불만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죠. 이렇게 태국의 관광업은 불법 체류 문제와 치안 문제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한국과의 갈등으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태국 내 사회적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죠. 전문가들은 태국이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해요. 또한 치안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관광업 회복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 내 일부 상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국인 손님 여러분, 다시 태국에 와주세요라는 문구를 내건 가게도 있고 SNS를 통해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태국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메시지가 퍼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남아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고 입국 심사 강화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치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태국을 찾는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태국과 한국 두 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태국이 다시 한번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진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국의 관광업이 언제쯤 다시 회복될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태국의 경제와 사회에 돌아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태국은 이제 변화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의 한 작은 가게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정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한 상인이 겪은 고군분투와 반전 결말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방콕의 카오산 로드는 전 세계 배낭 여행자들이 모이는 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이곳에서 마이라는 상인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로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항상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로 북적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 손님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그들은 태국의 이국적인 음식과 문화를 사랑했고 마이도 한국인 손님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들의 칭찬에 행복해하곤 했습니다. 마이에게 가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삶의 철학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언제나 마이에게 음식에는 정성과 진심이 담겨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고 마이는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매일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죠. 그러나 어느 날 마이의 평화로운 일상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가게 옆에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파가 다급하게 찾아와 전한 소식 때문이었죠. 마이, 큰일이야. 한국이 이제 우리 태국인들을 받아주지 않는데. 파는 자신의 동생이 한국 여행을 갔다가 입국 심사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거부당하고 그대로 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파는 이를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 사실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에게 우리는 이제 한국을 불매해야 해. 한국이 우리를 차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라고 말했죠. 마이는 처음에는 파의 말이 심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냥 단순한 오해겠지. 한국 손님들은 여전히 우리 가게에 잘 찾아오고 있으니까 말이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파의 말대로 태국 내에서 노코리아 운동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SNS와 언론에서는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분노하며 한국 제품을 불매하고 한국 여행을 자제하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인플루언서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노코리아 운동에 동참하면서 그 파급력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갔습니다. 마이도 그 흐름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손님들이 계속 우리 가게를 찾아오긴 하지만 이대로 괜찮은 걸까? 만약 내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태국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이 마이의 마음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파는 더욱 강하게 마이를 압박했습니다. 마이, 우리도 행동해야 해. 가게 앞에 한국인 출입금지 배너를 걸어야 해. 이대로 있다간 우리 가게도 매장당할 거야. 파의 말에 마이는 결국 한국인 손님을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 한국인 출입금지 배너를 내걸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이의 가게 앞에 배너가 걸리기도 전에 이미 한국인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카오산 로드 전체가 평소보다 조용해졌고 마이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는 파의 말에 따라 한국인 손님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든 자리를 채운 것은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실제로 마이의 가게에도 많은 중국인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중국인 손님들의 방문에 마이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한국인 손님이 줄어들어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중국인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말이야. 그러나 기쁨도 잠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은 가게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했고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마이와 직원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았죠. 특히 화장실 사용 후 상태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손님들이 화장실이 더럽다고 불평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 상황에 마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가게의 불결한 상태를 보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마이는 그들을 달래며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여전히 가게에 돈을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는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예고 없이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게 앞에 걸린 한국인 출입금지 배너를 보시고 크게 분노하셨죠. 이게 다 무슨 짓이냐? 너 이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느냐? 한국인 손님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냐고. 할아버지는 마이를 강하게 꾸짖으며 배너를 발로 차며 내려버렸습니다.
마이는 당황해서 할아버지께 설명하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러나 할아버지는 마이의 말을 끊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지. 너는 내가 한국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느냐? 한국 전쟁 때 한국 군인들이 내 목숨을 구해줬어.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내가 평생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왔는데 너는 그걸 이렇게 망쳐버리는구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마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고 한국 군인들에게 생명을 구해준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늘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마음에 품고 살아오셨던 것이죠. 마이는 할아버지의 꾸짖음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한다는 소식만 듣고 감정적으로 판단해 행동한 자신이 부끄러웠죠. 마이는 곧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한 진짜 이유가 불법 체류자 문제와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태국 언론은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한다는 부분만 부각시키고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한 진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이는 즉시 가게 앞에 걸린 배너를 내리고 한국인 손님들을 다시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진심 어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 가게에서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저희의 잘못된 선택을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이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가게 앞에 몰려든 일부 태국인들이 가게에 오물을 던지고 창문을 깨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들은 마이가 한국인 손님을 다시 받겠다고 선언한 것을 보고 분노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 중에는 중국인 관광객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한국 너도 병신이라며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마이는 이 상황에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이성을 유지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공격한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죠. 마이는 마음의 혼란 속에서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이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더욱 진심 어린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가게 앞에 한국어로 한국인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SNS를 통해 꾸준히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한국인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후 마이의 가게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의 진심을 알아준 한국인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고 마이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음식을 대접하며 가게 운영을 이어나갔습니다. 가게는 다시 활기를 띠었고 마이도 한층 더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이는 단순한 오해와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판단을 내렸지만 그 실수를 깨닫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